여러분, 오늘은 나이 들어 사는 장소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에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편해 보이는데, 조용해 보이는데, 안전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여러분의 돈과 건강, 자존감을 조용히 갉아먹는 장소들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핵심 니즈인 연결을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오늘 저는 그곳을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노후의 고립의 장소 세 곳. 이 세 곳만 피해도 여러분의 남은 20년, 30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세 곳을 선택하는 순간 몸과 통장과 마음이 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그 세 곳이 무엇인지, 왜 이곳들이 당신의 노후를 파괴하는지, 그리고 이 함정을 피해 나갈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르면 평생 모은 돈을 날리고 외로움 속에서 후회하며 마지막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의 노후 주거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고립의 장소가 위험하고 피해야 할 곳일까요? 한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입니다.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었습니다. 65세 이상이 있는 가구 560만 가구 중 3분의 1 이상이 1인 가구, 혼자 사는 집입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은 부부와 사는 노인보다 건강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낮고 우울감, 영양상태, 일상생활 어려움 등 모든 면에서 더 취약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이 우울과 외로움, 심하면 자살 위험까지 크게 높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고립사회와 고독사를 막으려고 수백억 예산을 들여 외로운 사람들을 찾고 연결해주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고립은 조용한 전염병입니다. 문제는 고립이 꼭 혼자 사는 집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사람도 있고 건물도 크고 불도 환하게 켜져 있지만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통장은 점점 비어가고 건강은 서서히 무너지는 것. 오늘 말씀드리는 고립의 장소 세 곳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첫 번째 고립의 장소는 죽음만 보이는 병원 앞 원룸입니다. 70대 초반의 박모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은퇴 후 몇 년 지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안이 텅 빈 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나도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데 병원 가까이 가야지. 주변에서 다들 말했습니다. 병원 옆이 제일이야. 무슨 일 나면 바로 들것에 실려가잖아. 그래서 30년 살던 오래된 아파트를 팔고 대형 병원 바로 앞 15평짜리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새 집, 깨끗한 복도, 경비 시스템. 역시 도시가 편하네. 그런데 두 달째부터 이상했습니다. 새벽마다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 창밖으로 보이는 들것과 휠체어 행렬, 산소호흡기를 단 사람, 중환자실 가족 대기실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처음엔 그래, 남 일이지 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 자리에 언젠가 내가 누워 있겠지. TV를 꺼도 불을 꺼도
귀에는 사이렌 소리, 눈에는 휠체어 그림자가 맴돌았습니다. 병원이 가까워서 안심이 된 게 아니라 병원 때문에 매일 죽음을 리허설하며 사는 생활이 된 겁니다. 게다가 병원 앞 원룸엔 노인보다는 간병인, 보호자, 환자 가족이 많이 드나듭니다. 잠깐 머물다 떠나는 사람들, 눈빛이 늘 지친 사람들, 어서 낫고 나가야지. 이 생각뿐인 사람들, 그 속에서 오늘 뭐 하고 놀까? 라는 마음이 잘하기 어렵습니다. 박 어르신은 어느 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픈 것도 아닌데 환자 얼굴이 됐네. 병원과 가까운 집은 언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후의 일상을 병원과 마주보며 보내는 집은 몸이 아니라 마음부터 병들게 합니다. 노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병원은 가끔 찾아가는 곳이어야지 창밖 풍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머릿속 노후 그림에서 병원 바로 앞집이 1순위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그림부터 조용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옆집은 안심의 장소가 아니라 불안의 증폭기가 되기 쉽습니다. 두 번째 고립의 장소는 자녀 집 안방 한 칸, 내 이름이 지워지는 곳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이모 여사님, 74세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10년 가까이 혼자 살았습니다. 자녀들은 엄마, 이제 그 낡은 집 팔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방 하나 내드릴게요. 같이 살면 좋잖아요.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 여사님은 자신의 집을 팔아 아들의 전세 보증금을 보태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아들 집 작은 방 하나, 문패에는 여전히 아들 이름, 며느리 이름, 이 여사님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거실 TV 채널을 마음대로 돌릴 수 없고, 부엌, 냉장고에 자신 반찬을 마음대로 넣기도 눈치 보이고, 저녁 약속이 있어 조금 늦게 들어가도 문 열쇠 소리 조용히 해야지. 발걸음부터 작아집니다. 손주가 커가면서는 상황이 더 애매해집니다. 할머니, 이 방 내 친구랑 게임해야 돼. 엄마 친구 오면 우리 집 시끄러워. 친구를 집에 초대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낮에는 아들 부부 출근, 손주 등교, 집 안에 혼자 남은 이 여사님은 나은 편한 집에서 나만 손님인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집은 팔렸고 본인의 방은 있지만 주인은 아닌 삶,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집을 팔아 자녀에게 보태준 순간 이 여사님은 그 집에서 나올 선택권을 거의 잃었습니다. 섭섭해서 나가려고 해도 갈 데가 없네. 갈 데가 없다는 말은 곧 자존감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집을 팔고 완전히 얹혀 들어가는 구조는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많은 상담 사례에서 이런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자녀 집에 들어가면 내가 부모인지 하숙생인지 모르겠어요. 아픈데도 병원 가자 말하기가 눈치 보여요. 이 여사님도 결국 몇 년 뒤 아들과 며느리의 사소한 말다툼 끝에 큰 상처를 입고 나왔습니다.
나올 때 보니 통장, 잔고는 예전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 방은 있었는데 내 자리는 없었구나. 노후의 두 번째. 고립의 장소는 바로 여기입니다. 자녀 집 안방 한 칸. 내 이름이 지워지는 곳.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만약 자녀와 함께 살 생각이라면 내 이름으로 된 작은 집 하나는 남겨두기. 같이 살아도 서로의 생활을 존중한다는 문장 합의 만들기. 안 맞으면 언제든지 따로 산다는 탈출구 계획 세우기. 이 세 가지 없이 집을 팔고 들어가는 순간 그 방은 안전한 쉼터가 아니라 정서적 고립의 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고립의 장소는 집 안의 의자 하나, TV와 스마트폰의 감옥입니다. 세 번째 장소는 조금 다릅니다. 간판도 없고 주소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분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바로 TV 앞 의자, 스마트폰 앞 침대입니다. 은퇴, 하루 계획이 이렇게 시작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뉴스 보고, 점심 먹고 드라마 보고, 저녁엔 유튜브 돌려보다가 새벽 넘어 자지 뭐. 처음엔 야, 내가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 좀 쉬자. 합리화가 됩니다. 하지만 며칠,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몸은 점점 굳고 다리는 약해지고 수면은 뒤죽박죽됩니다. 더 큰 문제는 관계의 근육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TV 속 사람에겐 마음껏 욕도 하고 댓글창엔 막말도 쓰지만 현실에서 누군가를 만나 눈을 보고 말하는 일은 점점 줄어듭니다. 서울시는 외로움과 고립이 심각해지자 외로움 전담 한라인과 고립 예방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 안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통계상 1인 가구 노인들은 부부와 사는 노인들보다 우울, 영양관리, 일상생활에서 훨씬 더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 우울과 무기력의 출발점이 어디냐 묻는다면 많은 경우 집 안의 한자리입니다. 밥상 앞이 아니라 책상 앞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혼자만의 의자 위, 스마트폰 화면 속. 사실 집은 안전한 곳이지만 하루 24시간 중 사람과의 대화가 0분에 가까워질 때 그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 무음의 감옥이 됩니다. 노년,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우울을 막는 가장 강력한 약은 대화와 걷기다. 그런데 집 안 의자와 침대에만 머무를수록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장소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병원 앞 원룸, 자녀 집 안방 한 칸, 집안 TV 앞 의자. 겉모습은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나 외에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 병원 앞 원룸에 박 어르신, 오늘 안 나오셨어요? 물어볼 이웃이 있습니까? 자녀, 집방 안에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먼저 안부를 묻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집 안 의자에 종일 앉아 있어도 그 자리가 비었다고 눈치채 줄 사람이 있습니까? 둘째, 돈과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나가는 곳. 병원 앞 원룸은 집값, 월세, 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자녀 집에 들어갈 때 팔아버린 집값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집 안에서 보내는 수많은 시간은 몸의 근육과
균형 감각을 조용히 약하게 만듭니다. 셋째, 나의 역할이 사라지는 곳. 역할이란 내가 없으면 조금은 허전해지는 자리입니다. 복지관에서는 내가 빠지면 함께 배우던 친구가 허전함을 느낍니다. 동네 모임에서는 내가 안 가면 누군가 오늘은 안 오셨네 하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고립의 장소 세 곳에서는 없어져도 그만인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노년의 행복을 가르는 기준. 굉장히 단순합니다. 나는 어딘가에 필요한 사람인가? 고립의 장소는 이 질문에 계속 아니오라고 대답하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이제 고립의 장소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금 실질적인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내 생활 지도를 먼저 그려봅니다. 종이에 이렇게 써 보십시오. 나는 요즘 어디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병원, 약국, 자녀 집 거실과 방, 집 안 의자와 침대, 아니면 복지관, 공원, 동네 모임, 도서관. 일주일을 떠올리며 장소, 이름 세 가지를 적어 보세요. 그 중에서 혼자 조용히 늘 같은 자세로 늘 같은 생각만 하는 곳에 동그라미를 쳐 보십시오. 그곳이 여러분의 고립의 후보지입니다. 두 번째, 병원 앞집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병원 주변으로 이사 계획이 있다면 이 질문 세 가지를 꼭 해보세요. 지금도 진짜 자주 병원에 가고 있는가? 병원보다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더 절실한 건 아닌가? 병원까지 대중교통 30분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큰 경은 자주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웃을 일, 쉬면서 걸을 일은 매일 필요합니다. 집을 고를 때 병원 5분 거리보다 사람과 프로그램이 있는 곳 30분 거리 안을 더 크게 보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자녀 집 동거 문제는 결심 전에 이런 것들을 꼭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면 이렇게 적어보세요. 내 이름으로 된 작은 집, 전세, 월세, 최소한의 퇴로가 있는가? 경제적으로 서로에게 기대는 선이 명확한가? 집안일, 양육, 돌봄에 대한 역할 분담 문제를 사전에 얘기해 두었는가?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지금의 제안은 함께 살자가 아니라 입주 보증금이 되어달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노후의 자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은 나누되 생존은 스스로. 경제적 독립이 무너지면 정서적 독립도 함께 무너집니다. 네 번째, 집 안 의자에서 하루 30분만 빼내어 보세요. TV와 스마트폰은 없애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없애기가 아니라 빼내기를 하시면 됩니다. 내일 하루 이렇게 실험해 보세요. TV, 리모컨 옆에 운동화를 올려두고 점심을 먹고 나서 채널을 돌리기 전에 운동화를 신고 10분만 집 주변 걷기. 저녁 드라마 시작 전에 스마트폰 알람을 5분으로 맞춘 뒤 그 5분 동안 한 사람에게 안부 메시지 보내기. 오랜만이네. 잘 지내지? 20분 걷기와 5분 안부가 집 안 의자에 갇혀있던 여러분을 관계의 장소로 천천히 끌고 나옵니다. 피해야 할 곳이 있다면 향해야 할 곳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피해야 할 세 곳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향해야 할 세 곳입니다. 말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병원 앞 원룸 대신 활력과 웃음이 있는 곳. 자녀, 집방 한 칸 대신 내 이름이 붙은 작은 집, 집 안 의자 대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공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복지관, 주민센터, 동네 도서관, 평생교육원, 20평 안팎.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크기에 내 이름의 집, 무언가를 능동적을 하는 공원, 시장, 교회 성당 사찰, 취미 모임, 봉사 장수. 이곳들은 돈이 덜 들고 몸이 더 움직이고 누군가와 눈을 맞추게 하는 곳입니다. 고립의 장소가 돈과 건강을 갉아먹는다면 이 연결의 장소들은 시간과 체력과 돈을 천천히 다시 채워줍니다. 마무리하면서 딱 세 가지 질문만 남겨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의 노후 생활 지도에서 가장 많이 찍힌 장소는 어디인가? 병원 앞, 자녀 집방, 집 안 의자입니까? 아니면 복지관, 공원, 시장, 모임, 장소입니까? 둘째, 지금 선택하려는 곳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약하게 만드는가? 집과 동네를 고를 때 편한가? 말고 내가 조금 더 걸을 수 있는가? 조금 더 웃을 수 있는가? 를 함께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셋째, 10년 후에 내가 봐도 지금의 선택을 고맙게 여길까? 10년 뒤 여러분이 지금의 집과 동네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성공입니다. 아, 그때 병원 앞 말고 자녀 집방 말고 집 안 의자 말고 사람이 있는 곳을 선택하길 잘했구나. 노년의 고립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장소 하나, 결정 하나, 습관 하나가 쌓여서 옵니다. 마찬가지로 행복한 노년도 작은 장소 선택 하나, 짧은 걸음 하나, 짧은 안부 인사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고립의 장소 세 곳, 병원 앞 원룸, 자녀 집방 한 칸, 집안 TV 앞 의자, 이 세 곳만 조용히 피하는 것.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노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고립의 시간이 아니라 돈과 건강과 마음이 천천히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렇게 적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고립의 장소 하나를 의식적으로 피해보겠습니다. 그 한 줄 다짐이 여러분의 미래를 조금씩 바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